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벌써 6번째 주차 수업이 됐습니다. 오늘은 기존 제품에 대해서 개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학교 등교가 어려운데요. 지금 5월달까지, 4월달까지, 4월달까지 하고 5월에는 학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희망을 가졌는데, 아쉽게도 요번 학기 내내 못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조금은 잠잠해졌지만, 그래도 아직 완전하게 극복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생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안전하게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온라인 수업을 조금 더 하자라고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수업을 이렇게 하는 이제 6번째 주차가 됐는데요. 6번째 주차가 되고 그 다음에 7번째 주차에서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7번째 주차가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조금 이제 레포트나 또는 중간고사나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설문을 했어요. 설문을 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중간고사를 보는 것보다는 레포트로 대체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지 않고 레포트로 대체하는 형태로 중간고사를 대체할까 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시험을 보지 않고 레포트로 대체를 하는데, 레포트로 대체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포트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냐면, 레포트는 5월 9일까지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어느 범위까지 어떠한 주제로 레포트를 제출하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친구들이 시험을 보자 라고 하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레포트로 대치를 하려고 합니다. 레포트에 대해서는 변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잘하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가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매주 이제 간단한 레포트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의 학생들은 잘 해주고 있어요. 대다수의 학생들은 잘 해주고 있는데 제출 안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적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서 혹시라도 제출 안 하는 친구들은 금주부터라도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하다 보니까 누가 잘하고 누가 평소에 태도가 좋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간단하게 내는 그 레포트, 매주마다 있는 간단한 레포트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가지고 제출을 하면 됩니다. 제출하면 되는데, 그거를 제출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평소 태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점수가 잘 안 나갈 수 있다는 거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크게 평소 점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대치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에 대해서는 레포트로 대치를 하지만 레포트를 잘 내는 그런 잘 작성을 한 친구한테는 좋은 점수를 제공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낮은 점수가 되는데, 안 내면 아예 점수가 안 나가겠죠. 그렇게 보면 되고요. 기말고사는 이제 모여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는지,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에 대해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그 한 학기 동안에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조금 바꿔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생각을 해보고 좀 더 깊게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특히 그 선거라서 그런지 온라인 강의나 수업을 안 들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수업이 있었다 하는 거 참고로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지난주에도 과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한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해주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역량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종이 한 장 차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떻게 사물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태도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많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강점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장점을 살려서 미래의 직업을 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무엇인가를 창조하고 무엇인가를 생산하고 부가가치를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만나지 못하니까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조별 활동을 해서 보통은 조별 활동을 해서 이제 한 조에 4명 또는 5명씩 해가지고 스케치북 또는 색지를 통해서 조별로 이제 3장씩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주고 거기에 맞춰서 네임펜이나 포스트잇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조별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친구들에 대한 아이디어, 생각들을 가지고 모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서로 생각에 생각을 더하고 아이디어에 아이디어를 더해서 보다 나은 형태의 제품을 바라보는, 제품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모일 수가 없으니까 각자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고 잘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가족이나 친구한테 물어보면서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면 아이디어를 덧붙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자기 아이디어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 따른 부분은 브레인스토밍 방식, 우리가 수업을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많은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으로 아이디어를 도출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부분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그러한 좋은 방법으로 하는 브레인스토밍까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요.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결과는 이제 조별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만날 수가 없으니까 페이퍼로밖에 개별적인 생각과 아이디어에 대해서 페이퍼로밖에 볼 수가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다른 친구들이 카페에 올린 글들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의견도 이렇게 남겨주고 좋은 아이디어도 덧붙여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 입학한 친구들도 있고 기존에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도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신입생이 많다 보니까 신입생 위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이제 3학년, 4학년이면 진로에 대해서 매우 걱정이 많을 텐데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지 보다 깊은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간단하게 이야기했던
관찰과 해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관찰과 해석을 우리는 늘상 하면서 생활을 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루 동안 생활하면서 그 부분을 다 이해하거나 다 관찰한 것을 해석하고 이렇게 살지 못하고 그때그때 맞춰서 내가 필요한 부분은 해석도 하고 관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매일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찰과 해석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관찰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이 부분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식과 경험이 많을수록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접하려고 하기보다는 새롭게 관찰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입장에 맞추어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높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찰을 할 때는 우리가 오감만 가지고 느끼는 거예요. 시각, 촉각, 후각, 미각, 청각 이런 형태들로 오감만을 가지고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찰을 한 거를 그대로 기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는 거에 대해서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우선 관찰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해석은 경험에 비추어서 상황을 유추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관심을 가진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찰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호기심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호기심이 있을 때 관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 관심을 가진 부분을 가지고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찰을 한 거를 가지고 자세히 본 걸 가지고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는 한계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한 번 본 거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본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새로 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억으로만 남겨놓는다고 하면 아마 많은 부분을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관찰한 결과를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매일매일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기록을 한 친구들이 있다면, 메모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분명히 성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관찰하고 그것을 기록을 한다면 분명히 창의성을 기르는 출발점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시불견 청이불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본다고 보는 게 아니고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다 라는 이러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진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그만큼 알게 되고요. 그것을 알 걸 가지고 토대로 그 아는 만큼 보이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그 부분 중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보이는 만큼 들리게 되고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느냐 하면 관찰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생깁니다.
매일 발생되는 일상 중에서 관찰을 하는 만큼 발견을 하게 되고 그 발견한 것을 기록을 하게 되고 그 기록을 한 거를 차근차근히 모아서 관찰 노트를 만들게 되면 그 안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동적인 스토리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발견하고 기록하다 보면 새로운 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감동이 몰려오기도 하고요. 잘 기록한 것을 가지고 전문가가 된 다음에 감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모든 생활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개인의 성격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떤 성격의 요인일까요? 그 부분은 다른 것보다 가장 큰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끈기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부분을 목표를 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그 성질 그리고 그동안 노력하는 그런 부분을 가리켜서 끈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 끈기에 따라서 그 부분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찰을 일상 속에서 하게 되고 그 관찰 속에서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잘 기록을 해 놓아서 새로운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관찰은 보이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보는 것만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다. 그리고 본 것을 그냥 표현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그 안에 숨겨진 원리, 그 숨겨진 가치, 그 숨겨진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이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그 부분에서 뛰어넘는 그러한 전략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자연이라는 거예요. 이 자연 원리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다 안다고 자만하지만 우리는 자연의 손톱만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죽는지, 또는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절대 알 수가 없죠.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것이 자연을 잘 관찰하고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게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한 창의력의 기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체들과 밤마다 함께 지낸 레오나르도라는 친구가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여러분들도 다 아는데 그분은 참 천재였어요. 천재. 그냥 천재가 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노력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레오나르도는 사람과 동물의 해부도를 평생 동안 끊임없이 그렸어요. 옛날에는 의학에 종사하던 사람들의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세밀하고 훌륭한 그림들을 그렸던 거죠. 그는 화가는 해부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고요. 레오나르도는 나이를 가리지 않고 남자와 여자의 시체를 30구 넘게 해부를 했어요. 그 옛날에 시체를 냉동시킬 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방부제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시절에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를 참아가면서 시체 한 구당 적어도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그리고 장기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스케치를 남겼죠. 그것은 현재 인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는 그림만 잘 그리고 굉장히 창의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관찰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종교라고 하는 부분이 나라를 거의 지배했었죠. 그래서 이 종교에 의해서 사람을 해부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죄악시되고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레오나르도는 그런 금기를 깨고 직접 실천을 해서 사람 인체에 아주 중요한 근육, 뼈, 장기들까지 제대로 그려놨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작동되는지, 어떤 원리인지 매우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그려서 현재 보아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굉장히 뛰어나게 그려놨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그리고 그 호기심만 갖는 것이 아니라 관찰을 하고 그 관찰된 결과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다는 거죠. 그 기록을 남겨서 그 부분이 후대까지 이렇게 남겨지면서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더 빠르게 다른 연구를 하고 새로운 부분을 다시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관찰하는 것, 호기심을 갖는 것, 기록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창의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부터는 매일매일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일상 중에 메모를 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를 잘 하고, 메모만 한다고 끝이 아니죠. 요즘에는 메모하기도 매우 쉬워졌어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바로 글도 쓸 수 있고, 녹음도 할 수 있고, 영상을 찍어 놓을 수도 있고, 매우 쉬워진, 편리해진 그러한 사회를 현재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도구를 가지고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게임도 하고, 또한 이렇게 메모도 남기고 자신이 관심 있는 부분을 창조하는, 발견해서 새롭게 창조하는 그런 역할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얻어지는 건 없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미래가 밝아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기록을 하고, 충분히 또 관심을 갖고, 또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목표에 가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오나르도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지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관찰의 힘이 매우 컸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과제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평상 생활에서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찰한 내용을 적어보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 개를 적겠죠. 관찰하는 부분은 오감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오감을 가지고 관찰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대로 기술을 해보는 거예요. 기술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강점,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데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직접 그림으로도 그려보고 그걸 메모를 남겨서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의 과제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잘 해서 스스로 한 번씩 연습을 하다 보면 그 부분이 나중에는 여러분들한테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은 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부분은 그냥 부자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부자도 그냥 부자가 된 사람은 없어요. 어떤 부분이든지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한 연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메모도 하고 관찰도 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선 제품에 대해서 할 건데 제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연에서 불편한 것을 찾아서 자연 속에 생활하면서 불편한 걸 찾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개선을 해서 제품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 제품을 다시 보고 불편한 점을 찾아볼 건데 그것에 대해서 모티브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자연이에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하나를 다시 찾아보고 발견을 하다 보면 관찰하다 보면 새로운 제품의 아이디어를 덧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한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잠시 후에 두 번째 시간을 또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